안녕하십니까? 개포도서관 한자 강사 유한영입니다. 본 강의는 한자 수업이에요. 한자 수업을 쉽고 재미있고 오래 기억되는 학습법으로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학습자가 한자를 쉽게 익혀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 수업에서는 기존의 한자 자료들을 답습하지 않고요. 창의적인 시각으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있어서 그 운용 원리를 밝혀놨는데 한자는 한자 해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는 참 읽기도 어렵고 익히기도 어려운 걸로, 그래서 하루에 한자만 배워도 잘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게 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 한자라는 말도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한자를 오래도록 연구했던 성균관 서당에서는요, 모든 한자는 나름대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 그냥 만들어진 한자는 없더라 라는 데 착안을 해갔고요. 한자에서 얽혀있는 속뜻, 그 다음에 한자 풀이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방법은 한자를 만드는데 기준이 됐던 부수 글자를 갖고 한자를 파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부수가 참 많아요. 214개나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암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요. 그거 암기하다가 한자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균관 서당은 오래도록 연구해 본 결과 부수 글자 60개만 알고 있으면 모든 한자를 풀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방법으로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오래 기억되는 학습법입니다 라고 제목을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로 부수 60개만 가지면 한자가 다 풀어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많이 읽어보고요. 또 시시때때로 써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이지만 제가 처음에 글자를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학습자분께서는요, 속으로 말고요, 입으로 진짜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요, 일단 크게 한번 따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어 드릴 테니까요, 꼭 입 밖으로 소리 내서 크게 따라하고요, 그리고 글자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요, 자, 요거는 같을동,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더라, 요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보시면 여기에는 부수 글자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는 어떤 부수 글자냐면 가장 바깥에 이 안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글자가 보이시죠? 요거는 옛날에 집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의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 부수는 뜻이 울타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일자하고 입구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일자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한 곳으로 모은다 그래갖고요, 글자 내에서는 모으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해석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입구자는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을 얘기하는 그런 글자인데, 글자 내에서는요, 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사람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나랑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이거를 가족 그러죠.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구자는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같을동자는 울타리, 그 다음에 모으다, 사람, 요 3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을동.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집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 함께 모여 사는 요 사람은 나하고 같은 집 식구일까요? 다른 집 식구일까요? 그렇죠? 같은 식구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식구들은 울타리 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울타리 안에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동 이렇게 듣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모일동. 대표음은 같을동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함께 모여서
학창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 있죠? 예, 그 친구는 나하고 같은 동기가 되는 거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도 하나의 울타리죠. 이 울타리 안에,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모여서 일하는 이 사람은 나의 동료가 될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 본다 그러면 이 나라도 하나의 커다란 울타리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울타리, 나라라는 울타리 안에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나하고 같은 동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요 같을 동, 모일 동자를 쓰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같을 동. 자, 다음 글자요. 자, 요거는 마을동. 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표시하는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행정용어에 쓰이죠. 면, 동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예,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금방 배웠던 여기 같을 동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는 삼수변, 물로 쓰이는 글자죠. 그래서 물입니다. 옛날에는 땅을 파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는 우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글자는 요 물, 하나밖에 없는 우물물을 다 같이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하고 함께 사는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뜻으로 보면 옛 용어로는요. 고을동 이렇게 돼요. 마을동 하기도 하지만 고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 그렇게 됐던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70% 정도가 산지라 그래요. 그리고 한겨울이면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죠. 그래서 마을은 북풍을 막아줄 수 있는 산자락에 움푹 들어간 골짜기 요 부분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예, 골짜기는 북풍도 여기 막아주지만 여기 모일동 보이시죠? 골짜기 물이 한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얻기가 편하겠죠. 예, 그래서 고을은 그런 곳에 마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골짜기에 마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골짜기를 줄여서 고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을 또는 더 줄여서 골 그러기도 하죠. 예, 살구나무골, 배나무골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예, 그래서 더 줄이면 골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고을이라는 용어는 골짜기의 줄임말이 됩니다. 그래서 고을동 그래도 되고요. 근데 요즘은 고을을 잘 안 쓰죠. 그래서 대표음을 마을로 쓴 겁니다. 자, 한 번 더요. 마을동 이렇게 표현됐고요. 조금 더 하나 보고 지나간다 그러면 마을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은 이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줘야 되겠죠. 어려운 점이 없나 살펴보고 그래야 돼요. 예, 그럴 때 백성들의 삶을 올바로 살펴주십시오. 통찰해 주십시오. 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그 통찰은 살필자자고요. 통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을동으로도 쓰이고 동이라는 음도 있고 통이라는 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은 마을 백성들을 올바로 살펴주세요. 밝게 살펴주세요. 맑게 살펴주세요. 이래서 밝을 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왕이면 밝을 통도 하나 알아주고 갔으면 좋겠고요. 대표음은 근데 마을 동이 대표음입니다. 자, 다음 글자요. 자, 요거는 구리동. 예, 요거는 쇠금자가 앞에 있고 뒤에 같을 동자가 있네요. 두 개를 합쳐갖고 구리라고 하는 금속을 얘기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금속도 각자가 이름이 있어야 돼요. 금덩어리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철강도 있고 주석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한자에서는 그렇게 금속의 이름을 지을 때는 요 쇠금자가 꼭 앞에 옵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요 금속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요것만 가지고도 금속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 금속은 금속 중에 대표가 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값비싼 금덩어리를 얘기하는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혼자 쓸 때는 요거는 금이 되는 거고요. 글자 내에서는 금속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구리동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 쇠가 있는데 그 쇠가 금덩어리랑 너무나 똑같아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전깃줄이 떨어져 갖고 이 피복이 벗겨졌는데요. 그 안에 있는 거 수옥 빼서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죠? 정말 금처럼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자랑을 해요.
자랑스럽게 엄마 나 금을 주웠다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보고는 피시고서요. 예, 그랬던 이유는 그거는 금처럼 반짝이긴 하지만 금하고 너무나 똑같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금이 아니고 뭐였어요? 구리였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번 더요. 구리동. 예, 그래서 사실은 요 구리라고 하는 금속이 인류가 제일 먼저 발견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요 금속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많이 쓰였던 시대가 있었죠. 예, 그때를 우리가 청동기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요 구리는 양도 많지만 녹이 슬지 않고요. 반짝반짝 윤이 나서 오래도록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두고 쓰는 요걸로 돈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구리로 만든 돈을 우리가 동전 그럽니다. 이럴 때 쓰는 글자예요. 자, 한 번 더요. 구리동. 그러면 세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틀동부터요. 시작. 가틀동, 골동, 구리동. 자, 다음 글자요. 요거는 오동동. 자, 이번엔 부수 글자로 앞에 나무 목자가 있네요.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또 여기 새가 들어가면 금속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처럼 나무가 들어가면 나무의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나무는 나무인데 가틀동이네요. 나하고 평생을 같이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래서 오동나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마당가 양지바른 아주 좋은 땅에다가요 이 오동나무를 몇 그루 심어요.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때 나하고 같이 심어져 갖고 자랐죠. 예, 오동나무는요 성장이 굉장히 빠른 나무입니다. 예, 보통 잘 안 자라는 나무도 1년에 1m 이상을 자라고요. 이 습도가 잘 맞고 기름진 땅에서는요 1년이면 2.5, 3m까지 자라요. 예, 그리고 6, 7년만 자라도요 우리 가슴 높이 정도의 나무 이 기둥이요. 기둥이 거의 25cm. 예, 그래서 6년, 7년 정도만 자라면은요 이 나무의 그 지름이요 가느다란 것도 60cm, 좀 잘 자란 거는 90cm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잘 키우다가 딸아이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예, 시집을 갈 때는 보통 16, 17 이렇게 시집 가겠죠? 그러면 이미 다 자란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요거를 가지고 혼수품 중에서 장롱을 만들어서 같이 보내요. 예, 그러면 시집 갈 때는 혼수품으로 장롱도 가져가고 옷까지도 가져가고 그릇 같은 것도 가져갔겠죠. 예,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옷은 헐어서 버리게 되고 그릇은 이가 나가고 깨지고 해서 또 버리게 되고 이럴 거예요. 예, 결국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혼수품 중에서 남는 거는 요 오동나무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오동나무는 태어날 때 나랑 같이 심어졌죠. 그리고 시집 가서도 장롱으로 오래도록 나하고 함께하는 나무란 얘기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다? 오동나무다. 이런 얘기네요. 한 번 더요. 오동동. 예, 우리만 좋아했던 게 아니고 사실 오동나무는 서양 사람도 좋아합니다. 예, 나이테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무늬는 아름다워요. 예, 거기에다가 습기에 강하고요. 벌레도 안 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무늬가 너무 아름답다 해서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요 공주처럼 아름답다 그래갖고 공주나무라고 한대요. 네, 여자들은 그렇게 장롱을 만들어 갖고 한평생을 같이 하고 남자들은요 죽어서 같이 하는 나무입니다. 예, 죽으면 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관을 만드는 나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나무가 오동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살아서 같이 하고 남자는 죽어서 관으로 같이 하는 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오동나무입니다. 자, 한 번 더요. 오동동. 자, 마지막 글자요. 요거는 흥할흥. 예,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기분이 올라온다, 업된다, 흥분된다 그러죠.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흥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요거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운데 이렇게 금방 배웠던 가틀동자가 있어요. 예, 한 가운데 이렇게 가틀동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한일자 모으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사람 인자 있죠? 예, 이것이 생략이 된 겁니다.
예, 이후에다가 이 글자를 쓰려니까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부분만 가지고 온 겁니다. 예, 근데 한자는 글자의 위치 갖고도 많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인자가 글자의 위로 올라가면 높은 사람이 되는데요.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낮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라든지 하인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앞쪽에 이렇게 돼 있는 글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글자가 있는데 예, 요거는 사실 사람의 손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렇게 돼갖고 일반적으로 글자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 미리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하면 요거는 열심히 일하다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뜻이. 예, 근데 어쨌거나 요거는 오른손 왼손.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른손 왼손을 다 같이 놀리지 않고 함께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숨어서 꾀부리고 이러면 서로 기분이 나쁠 텐데요. 여기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죠. 다 같이 힘을 합쳐갖고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요, 금방 끝나고 또 일도 재미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질까요? 흥해질까요? 그렇죠. 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요. 흥할흥. 예, 사실 우리 민족은 보면은요, 예, 우리 민족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한의 민족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흥의 민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얘기하는 글자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한양 도성을 이렇게 쌓고요. 쌓고 한양을 들락날락 하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커다란 대문을 4개 만들고 작은 대문을 4개 만들어서 큰 대문은 사대문, 작은 문은 사소문 이렇게 했는데요. 사대문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그렇지가 않죠. 예, 동대문은 예, 동대문이 아니고 흥인문 이렇게 웃고요. 예, 나중에 흥인 지문 이렇게 지자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 의문, 남대문은 우리가 잘 알죠. 국보위로 예, 숭, 래, 문. 그 다음에 북대문은 홍, 지, 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이렇게 대문의 이름, 사대문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조선을 이끌어갔던 나라를 이끌어갔던 덕목은요. 덕목은 이거였었습니다. 인, 의, 예, 지, 신. 이것이 조선을 이끌어갔던 유교의 5가지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한양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도시잖아요. 예, 관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고관대작이 들락날락하는 요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 5가지 덕목을 잘 되새겨봐라 이런 의미로 문 이름에 이걸 집어넣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흥 이거예요. 흥할흥 인의 예지의 인. 예, 그 다음에 돈독할 돈 인의 예지의 의. 그 다음에 숭례 흥지 이렇게 되니까 인의예지 보이시죠? 요 덕목을 4가지 대문 안에 붙여놨던 겁니다. 예, 그래서 문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 중요한 덕목을 머릿속에 되뇌어봐라 이런 뜻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신은 어디 갔어요? 예, 신은 이 한양도성의 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 한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커다란 종이 하나 있었죠. 이 종을 칠 때마다 종소리가 멀리 퍼질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온 사방에 퍼져라 이런 의미를 담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종을 보신각종이라 그래요. 보신의 신은 요 믿을 신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 흥은요 우리 민족하고 참 관련이 많은 글자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출동부터요. 시작. 가출동, 골동, 구리동, 오동동, 흥할, 흥. 자, 그러면 글자를 나가보겠습니다.
예, 한자를 잘하는 방법은 일단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예, 많이 읽어보면 쓰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동영상으로 얼굴이 안 보이는 수업이지만 예, 제가 읽어드릴 때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시고요. 예, 입안에서만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입 밖으로 크게 소리 내면서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이거는요, 장수장. 예,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수를 얘기하는 글자입니다. 사실은 요 글자는요, 요거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장수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 원래는 저 앞에 있는 거를 부수 글자에서도요, 장수장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돼 있는 요것도 장수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장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사들한테 적하고 싸울 때 공격 앞으로! 라고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수가 장수답지 않다고 한다면 병사들이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 흔쾌히 전쟁을 안 하겠죠. 전쟁에 이겨봐야 만약에 이 장수가 못된 장수면 못된 저 장수한테 공이 다 돌아가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장수가 존경하고 또 장수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앞서서 전진을 할 것입니다. 예,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요게 이미 장수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뒤에 이렇게 살짝 누워 있는 글자가 있는데 요거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달월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요거 무슨 글자예요? 그러면 저녁석이요 이러는데 저녁석자가 아니고 점이 2개 있는 거 보이시죠? 달월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마디툰자가 들어가 있어요. 마디는 원래 손 요 한 마디를 얘기하는 건데 글자 내에서는요, 그래서 늘상 작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큰 게 아니고 작은 거. 예, 그래서 요거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수장. 자, 요것만 가지고도 장수지만 장수는 진정한 장수여야 돼요. 그래서 장수 밑에는 여기 작다 보이시죠? 작은 아래 것들, 졸개들, 부하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이 달월자 보이시죠? 하늘에 떠 있는 휘황청 떠 있는 달처럼 우러러 볼 수 있는, 다른 말로 존경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달처럼 우러러 보고 존경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은 진정한 누구예요? 장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번 더요. 장수장. 자, 다음 글자예요. 자, 이거는 권할장. 자, 훌륭한 일을, 멋진 일을 해보세요 라고 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금방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요 글자 장수장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큰 대자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장수는 병사들이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이런 멋없는 장수가 아니고요, 달처럼 우러러보는 멋진 장수예요. 그러면 이런 장수한테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왕이면 큰일, 위대한 일, 이런 일을 해보세요 라고 뭐한다? 권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너는 글을 쓰는 걸 연습하면 정말로 글 쓰는 걸로 성공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 글 쓰는 걸 장려하는 의미에서 상을 주겠죠. 그러면 장려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글 공부를 잘하면 더 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권하겠죠. 그러면서 주는 돈은 장학금이에요. 이럴 때 권할 장자 쓰는 겁니다. 자, 다음 글자요. 자, 요거는 감출장. 예, 감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붓으로 풀 보이시죠? 예, 풀, 숲에 감추더라, 안 보이게 이런 뜻입니다. 예, 무엇을 감추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감추느냐 하고 봤더니 그 다음 글자가 요거네요. 요 앞에 장수장자 보이시죠? 요 가운데에 신하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창과, 창이라고 하는 무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손자가 한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되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나를 알고 적을 한다는 얘기는 적은 나를 모르게 해야 되겠죠. 예, 적장도 굉장히 훌륭한 장수가 있어요. 그 장수도 지피지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이 나를 모르게 해야, 그리고 나는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기겠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장수는 적이 내가 데리고 있는 신하, 장수의 신하니까 병사들이겠죠. 이 병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이라고 하는 무기, 요게 어떤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적이 모르게 해야 되겠죠. 예,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풀밭에 뭐 한다? 감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감출장. 예, 그러니까 여기 장수장자와 신하신자와 그 다음에 여기 창과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사실은 여기에 지금 장수장자하고 요 창하고 합쳐갖고요.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사실은 부수글자로 덮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훌륭한 장수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의 규모라든지 숫자, 신하,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제, 창, 요것들을 커다란 갈대숲 같은 풀밭에 덮어서 안 보이게 해야 적이 나를 모르겠죠. 적이 나를 지피지기 못하겠죠. 이렇게 하려면 이 풀밭에 이 모든 군사력을 뭐 해야 돼요? 예, 감춰야 된다. 자, 한 번 더요. 감출장. 요거고. 자, 요거는 내장장. 예,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 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금방 배웠던 감출장자에다가 달월자가 글자의 앞에 왔어요. 예, 글자의 앞에 오면은 요거는 육달월변이라 그래갖고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달월자가 나오면 사람의 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 팔을 얘기하는 건가? 뇌를 얘기하는 건가? 다리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심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몸 안에 감출장 있죠? 우리 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 이 장기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 그래야 해요? 그렇죠. 내장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그 내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5가지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장을 얘기할 때 오장, 육부 그러죠. 예, 요거는 그 오장을 얘기하는 그 장자예요. 그래서 오장, 장 그래도 됩니다. 예. 심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이런 오장을 얘기할 때 요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자를 얘기할 때는 창자 장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그럴 때는 창자 장자 쓰는 거예요. 요 내장 장자, 오장 장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이해되셨죠? 달월자가 나오면 사람의 몸에 관계되는 사람의 몸의 기관 하나하나에 대한 이름을 얘기할 때 쓰는 글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내장장. 요거는요. 엄숙할숙. 예, 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장엄하고 엄중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실 요 글자는요. 엄숙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위기가 좀 무겁구나 하는 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네요. 금방 배웠던 요거 장수장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아래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글자와 앞에서 금방 배웠던 장수장자요. 예, 장수장자에 여기 합쳐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요거는 조각편이라는 글자고 요거는 장수장변이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큼은요. 2명의 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2명의 장수가 이렇게 보면 원탁 보이시죠? 예, 원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예, 마주보고 있는데 위에 오른손의 모양을 뜻하는 이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오른손의 모양을 본던 건데요. 테이블을 마주하고 두 장수가 지금 턱을 이렇게 괴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예, 이거는 전쟁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모양이에요. 적병은 5천인데 우리는 그것의 10배 5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못 이겨요. 예, 못 이기니까 두 장수는 고민스럽겠죠. 예, 우리가 병력이 훨씬 많은데 왜 우리가 저 적병을 이기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고민에 잠겨 있는 겁니다.
예, 이 분위기 장난스럽지 않죠? 굉장히 뭔가 꾹 눌려 있는 무거움을 주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엄숙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옆에 가서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병을 여기 조문을 갔는데 거기 가서 떠들고 그럴 수 없죠. 그때 분위기가 엄숙하죠. 그럴 때 우리가 숙연하다 그래요.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예, 어쨌거나 이 엄숙한 숙자는 분위기가 좀 무겁고 가라앉아 있는 이런 것을 뜻하는 의미의 숙자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엄숙할 숙. 자, 그러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장수장부터요. 시작. 장수장, 권할장, 감출장, 내장장, 엄숙할 숙. 네, 수고하셨습니다.